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영어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예요. 암기. 그리고 문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암기시킨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암기시키는지 우리가 현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운유나 또는 비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언어 자체가 운유나 비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 암기시킨다면은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겠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1991년 아빠 부시가 걸프전 동안에 사담 후세인의 침공에 대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This will not stand. 이것은 스탠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탠드라는 단어 가지고 사전을 뒤져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서다, 견디다, 유효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뜻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스탠드란 말은 그냥 서 있다 뜻이에요. 비유적이거나 메타포로 쓴 말이거든요. 우리가 건물이 서 있다는 것은 견뎌내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면, 뭐 세월이 지나서 무너지면 이건 끝난 거죠. 그래서 this will not stand란 말은 사담 후세인의 침공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스탠드는 그냥 서 있다예요. 그것이 메타포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굳이 이걸 외우면서까지 우리 남기시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현되느냐? 불의에 맞서다를 가르쳐 보세요. 맞서다는 마주해서 서 있다 뜻이거든요. 서다. 영어로는 stand up against 또는 stand against가 되겠죠. 이게 마주해서 서 있다 뜻이니까. 그리고 맞서다로 해놓고 1번 저항하다 뜻, 반대하다, 3번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면 외국인은 맞서다를 외우겠죠. 그리고는 저항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의에 맞서다는 말은 그냥 마주에 서 있다 뜻이에요. 쓰러지지 않겠다, 버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메타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현될까요? 이거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문장에서 애매해집니다. Hey, don't stand against the camera. 카메라에 맞서지 마. 저항하지 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메타포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카메라에 등지지 마. 등지고 서 있지 마. 이런 말 되겠죠. 자,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왜 두 번째 말은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친다 가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한다. 성소를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바다의 뜻은 여정,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바다란 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굳이 우리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걸 굳이 여정이다, 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과연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바다를 설명할 때 누구한테 이건 길과 여정을 의미할 수 있어 라고 굳이 설명해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나요? 그냥 알죠. 이 그냥 한다는 건 우리 외국인이든 우리든 간에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통된 경험을 말이라는 걸로 동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 다 바다에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야, 열내지 마. 이런 말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열은 화남, 분노를 의미합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열이 화남, 분노라고 암기한다면 그 열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열이에요. 그렇죠? 비유적, 운유적으로 쓴 메타포인데요. 이걸 굳이 시를 분석하듯이 답이 정해놓고 하나의 비유와 메타포를 다 설명한다면 열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겠죠. 10,000가지가 나올 겁니다. 100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어에는 열내지 마라가 없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Don't get hurt. 그렇죠?
under the collar. 야, 열내지 마. 정확히 맞죠. 그렇죠? 이 칼라 밑으로 열내지 마. 이거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변합니다. He is a hothead. 그는 뜨거운 머리. 머리가 뜨거워. 열 잘 내. 열나는 머리야. 다시 말해서 화를 잘 낸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열과 미국인이 생각하는 열은 같은 열인 거예요. 열이 나타내는 메타포는 화낸 분노란 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걸 구태여 이렇게 설명하고 이 단어를 암기한다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겠는가? 얼굴 붉히지 마. 우리가 붉히지 마 해놓고 외국인에게 붉히다는 화내다의 뜻을 나타낸다. 그럼 그들은 헷갈리겠죠. 아니, 붉히다는 건 붉은의 뜻이잖아요. 붉은, 레드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붉은이고 두 번째가 화를 나타낸다, 화내다 뜻이라고요? 와, 뜻이 너무 많구나, 레드가. 그렇죠? 3번, 4번, 5번. 이런 메타포까지 암기시켜야 되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잘못되는 걸 느끼셔야 되죠. 그럼 영어에서는 붉다의 뜻은 뭘까요? 네, 화내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She is red with anger. 그럼 분노로 화나 있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쩌면 또 다른 표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야, 너가 화가 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 눈에 뵈는 게 없냐? 뵈는 게 없냐? 자, 이거 해놓고 외국인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화나서 눈에 뵈다. 뵈다는 보다야. 보지 못한다 해서 뵈는 게 없다. 보이는 게 없다. 보다는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는 이성을 잃었다. 화가 나서. 그래서 뵈는 게 없다는 이성을 잃었다라고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그들은 물론 요거에서는 알겠지만 요거는 딱 맞겠죠? 그러나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영어에도 있어요. She is blind with rage. rage가 분노군요. 분노로 blind가 됐다. 눈이 멀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뵈는 게 없다 뜻이에요.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영어와 우리말이 같은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와 blind와 sea, 바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여정과 화를 낸다의 열낸다의 hot, 불키다의 red, 눈 멀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에 blind.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국어가 갖고 있는 메타포를 그대로 영어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사실은 암기할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강의는 모두 다 암기로 끝내죠.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암기는 인간의 할 짓은 아닌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너는 게을러. 뭐로 가는 거죠? 영어 교육이 우리나라는 거의 정신교육이 돼요.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정신교육이에요. 영어인데 그냥. 그래서 너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야 라고 몰아가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메타포적인 것들의 언어의 성질을 구태여 암기까지 시켜가며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언어들을 다 암기해야 돼요. 표현들을요.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영어 교육이 이런 행태로 연결된 겁니다.